프레임 법칙이란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프레임이란 창틀이란 의미지만 여기서는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한번 굳어진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맹자의 유류편에 나오는 역지사지로 실행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그의 유명한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코끼리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 부합해야 하며 만약 진실이 프레임과 맞지 않으면 프레임은 남고 진실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에 어긋나는 진실은 아예 귀에 안 들어오거나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 프레임 법칙 얘기로 공자의 군자불기가 있습니다. 즉 군자는 그 어떤 그릇도 고집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끼는 수제자 안회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습니다.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제자 가운데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되어 공자가 아끼는 제자였지만 그 모습에 공자는 크게 실망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밥이 다 되었다고 하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밥을 몰래 먹은 아내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고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 마당을 청소하는 하인이 3시간 넘게 지각을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난 타고르가 해고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3시간 후 허겁지겁 달려온 하인에게 빗자루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빨리 이 집에서 나가. 그러자 하인은 빗자루를 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제 딸 아이가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자 타고르는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편협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 대해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길 때는 잠시 상대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여유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를 지나 한참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새 정거장을 지나도록 그칠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슬슬 화가 난 승객들은 그 아이의 엄마에게 짜증나는 목소리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버스가 멈추고 버스 기사가 밖에 나가 막대 사탕을 사와서 아기 입에 물려주었더니 그제서야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 이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에게 수화로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버스에 내려 아주머니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버스가 떠나지 않았으며 누구 하나 빨리 갑시다 라고 말하는 승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이 괘씸해서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선생님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그 학생을 본 것입니다. 순간 선생님은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책감이 들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 뿐이라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이며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학교에 와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 절제하지 못한 채 그릇된 판단을 하지 말고 나의 잘못은 없는지 냉정히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아 주인에게 1시간 안에 돈을 가져와 지불하겠다고 하니 늙은 식당 주인은 펄쩍 뛰며 신고하겠다며 외쳤습니다. 실랑이를 바라보던 식당 웨이터는 주인에게 이분은 정직해 보이며 지갑을 깜빡하고 외출할 수 있으니 음식값을 대신 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남자가 식당에 다시 돌아와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식당을 판다면 얼마에 팔겠소? 주인은 욕심껏 말했다. 3만 프랑이요. 그는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주며 식당을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식당 문서를 받아서 웨이터에게 주면서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건 3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오늘부터 이 식당 주인은 이 웨이터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평복 차림으로 식사했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종업원이 주인이 된 것처럼 금전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젊은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다. 홀로 남은 아이를 돌봐줄 유모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아 훈련이 잘된 듬직한 개를 구해 아이를 돌보게 했다. 개는 생각보다 똑똑했고 아이를 둔 채로 외출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사정이 생겨 그날 늦게야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개의 온몸이 피범벅이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남자는 재빨리 방문을 열어보았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방바닥과 벽이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남자는 극도로 흥분했고 내가 없는 사이에 개가 아들을 물어 죽였구나 하는 생각에 남자는 즉시 총을 꺼내 개를 쏴 죽였다. 바로 그 순간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화들짝 놀라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구석에서 울먹이는 아이를 발견하였다. 당황한 남자는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개를 살펴보았다. 개의 다리에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곧이어 남자는 뒤뜰에서 개한테 물려 죽은 늑대의 시체를 발견했다.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늑대와 혈투를 벌인 충직한 개를 자기 손으로 쏴 죽이고 만 것이다. 후회를 하며 한없이 슬퍼 울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조금 느긋이 지켜보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세실이란 신자가 신부님에게 물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신부님은 정색하며 형제여,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순 없지. 이번에는 모리스란 신자가 신부님에게 물었다. 신부님,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신부님은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자가 담배를 피운다면 지독한 불신자의 모습이지만 담배를 태우는 시간에도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 질문이 달라져야 답이 달라진다.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달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프레임의 법칙에 대한 예시로 자주 거론됩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틀렸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이해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비합리적 판단으로 사람에 대해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길 때는 잠시 상대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여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자기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